안녕하십니까, 김민종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선형 회귀의 다른 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선형 회귀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목 타켓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값을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지스틱의 경우에는 true와 false와 같이 두 개의 값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관한 얘기를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분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가 어떤 예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기계학습 선형 회귀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원리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질 않았는데, 오늘은 그 원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그 선형 회귀는 실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죠. 선형 회귀의 그 모델 함수는 실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진 분류는 뭡니까? 0과 1, true, false, 이것을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예측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서는 예측함수가 이걸 예측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선형 회귀와 유사하죠. 속에 있는 파라미터가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선형 회귀 함수의 그 선형 예측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서 이진 분류 예측 함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실수가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손실 함수가 민 스퀘어 에러가 아니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야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원리를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나서는 이진 분류 코드 예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당뇨병 진단 예제, 유방암 진단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실습해보는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이진 분류의 예제를 살펴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의 예로 스팸 메일 검진, 스팸 메일 탐지와 같은 예제에 그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메일이 왔는데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니면 햄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예제. 다음 또 페이스북의 피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클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숨기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것도 숨긴다 아니면 그 보여준다 숨긴다, 두 개의 분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또 크레딧 카드 사기 트랜잭션을 검출하는, 정상적이냐 아니면 사기 트랜잭션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진 분류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라고 하면 이와 같이 햄이냐 스팸이냐 아니면 쇼우냐 하이드냐, 이와 같이 두 가지 분류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하나는 0, 하나는 1이라고 이렇게 엔코딩을 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코딩을 해서 사용을 한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암을 진단하는 그런 예제를 살펴본다면, 뇌 사진을 찍겠죠. 뇌 사진을 찍으면 뇌 사진에 있는 암이 분포된 그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악성 종양이다 아니면 양성 종양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예제, 이런 예제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이와 같이 다우존스 등등 나스닥과 같은 주가 지수들의 변동사항을 가지고 그 주가가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이와 같은 형태를 예측한다면 오르고 내린다, 그러면 이것도 0, 1, 이진 분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고 하는 경우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로지스틱 회기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로지스틱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예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패스할 건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의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패스를 1, 페일을 0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예제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니까 페일, 떨어졌다는 얘기죠. 5시간, 6시간, 7시간 하니까 패스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XY 평면상에 이쪽이 공부한 시간이 되겠죠. 이쪽이 패스, 논 패스가 되겠죠. 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0, 0, 0. 5시간, 6시간, 7시간 하면 1, 1, 1.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시간축과 패스, 논 패스 축에 플로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 hx wx 플러스라고 하는 선형 회귀 모델에 피팅을 시키면, 학습을 시키면 이런 직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직선을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w가 0.125고요. b가 0인 이런 우리가 직선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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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직선을 하나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형 회귀 모델이죠. 이렇게 찾아진 경우에 이 직선을 가지고 이 예측 함수죠. 우리 선형 회귀 모델의 학습을 시켰다. 선형 회귀 모델의 학습을 시켰다. W와 B를 찾았다는 것이죠. 0.125 플러스 0으로 찾았습니다. 이런 게 찾아지면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0인 경우에 이 예측 함수에다가 모델에다 집어넣으면 0.16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면 0인 경우 0이 나오면 0.5보다 작으니까 0이 나오겠죠. 2인 경우 x가 2인 경우에도 2인 경우는 0.25가 되겠죠. 0.12 곱하기 2니까요. 0.25도 0.5보다 작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이면 0.75가 되나요? 0.75가 되니까 0.5보다 크죠. 그럼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hx를 구한 다음에 hx의 이 값이 0.5보다 크면 1로 작으면 0으로 만약에 하는 로직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 함수는 이진 분류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hx의 값이 0.5보다 작으면 0으로 취급하고 0.5보다 크면 1로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예측을 하죠. 다시 말하면 또 8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이 값이 나올 것이니까 0.5보다 크지 않습니까? 이 예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값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학습 데이터가 이 3개하고 이 3개를 가지고 했다고 쳐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7개의 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런 직선을 찾는다면 이런 직선이 찾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진 점으로부터 데이터로부터 학습시킨 결과가 될 거라고요. 그때 W하고 B가 나올 거고 이런 직선이 될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와 같다고 한다면 이 로직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2일 때는 상관없죠. 0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5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5일 때는 이 값이 나오죠. 0.5보다 작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일 때는
5시간 공부한 사람은 fail,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6을 집어넣으면요. 6을 집어넣으면 거의 요 정도. 7을 집어넣으면 0.5보다 크네요. 그럼 분명히 1이라고 얘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와 같은 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경우에 이런 로직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측 함수를 이런 예측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예측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보시면 5인 경우에도 이런 값이 나오니까 분명히 만족을 하겠죠. 로지스틱 펑션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와 같이 gg equal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0이라는 점에서 0.5, 0보다 커지면 1로 접근해서 아무리 커도 1이고 0보다 작으면 작은 값의 마이너스가에서는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조금 전에 그 문제에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이 뭐였죠? 선형 회귀의 예측 함수였죠. 이 함수의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선형 예측 함수를 이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 부분을 여기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7개의 점이 주어질 때 이런 형태의 함수를 예측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코딩상으로 보면 선형 예측 모델을 만들 때는 댄스의 입력 항이 특징이 1이고 출력 특징이 1이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리니어라고 해주면 선형 모델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경우는 시그모이드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것만 차이가 있고 코딩상으로는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 회귀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분류 모델로 변환함이 있어서 모델 함수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주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선형 회귀 함수에서의 손실 함수는 민 스퀘어 에러였고 학습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예측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디스트 알토 또는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형 회귀 함수에서 사용했던 손실 함수가 이거였습니다. 자,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W하고 B값 그 안에 들어있는 이 W하고 B값에 따라서 이 손실 함수의 값이 2차 방정식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W축으로 놓고 보면 그 손실 함수의 값이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곡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2차 함수의 곡선을 갖게 되면 학습이 쉬워집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찾는다. 자, 학습이 뭐였습니까? 로스 함수를 W와 B의 변수, 독립변수의 함수를 볼 때 X, Y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W, B를 구하는 것이 학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이죠. 이와 같이 어떤 손실함수, 민스키 에러
민스퀘어 에러 W축에 관한 민스퀘어 에러 함수로 본다고 한다면 임의의 W 제로값을 주고 그로부터 이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기울기에 역방향되는 W 원점을 다시 찾고 W 원점에서 다시 또 그 점의 기울기를 다시 찾고 또 그 W 축과 만나는 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면 이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W 스타 우리가 구하려고 했죠. 이런 식으로 W와 P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함수 손실함수 y-가 y-죠. y-가 이와 같이 시그모이드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w에 대한 손실함수의 함수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점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라고 합니다.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기울기를 따라가면 미니멈 포인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와 같이 구불텅구불텅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로컬 미니멈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니셜 포인트를 임의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잡았다 친다면 이 점을 찾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해를 구함에 있어서 이 로지스틱 예측 함수,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가 들어있는 로지스틱 예측 함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 함수를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와 같은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태의 함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민스퀘어 에러가 아닌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의 손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로컬 미니멈 포인트가 쭉 펴져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를 민스퀘어 에러가 아닌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넣음으로써 손실 함수의 이 로컬 미니멈 포인트를 없앨 수 있고 어디서든지 시작해도 결국은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라디언트 디센트 어프로치가 미니멈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선형 회귀 이 분석 과정에서는 요같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는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하고 손실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야지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은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선형 회귀에서 예측 함수는 이와 같이 1차원 선형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1차식을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를 집어넣어서 비선형 형태의 예측 함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 함수를 살펴보면 이 손실 함수가 자승을 해서 2차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W하고 B라고 하는 값을 독립변수로 생각할 때 이 로스 함수는 이와 같이 2차 방정식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로컬 미니멈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만약에 손실 함수를 이와 같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않고 MSE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MSE를 산다면 이와 같이 구불텅구불텅 해줘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를 찾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을 써서 이 함수를 이와 같이 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시그모이드를 포함한 비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하고 손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선형 회계와 로지스틱 회계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선형 회계의 코드는 이와 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댄스 레이어를 하나 추가시켰네요. 시퀀셜로 모델을 선언하고 댄스 레이어를 추가시켰는데 이 댄스 레이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액티베이션 리니어가 바로 선형 예측 함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 인풋팀은 입력 특징 수가 2인 경우는 2, 1인 경우는 1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하나의 실수값을 출력한다 해서 출력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실 함수는 MSE를 사용한다 한 거고요.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든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약간씩 변형한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선형 회계 코딩 할 때는 댄스로 리니어를 해주고 입력 특징 수하고 출력은 항상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학습 방법은 MSE 그 다음에 SGD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MSE를 만약에 손실 함수를 지정한다. 자,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 함수가 예측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로 입력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출력의 항목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손실 함수를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MSE로 넣는다? 그러고 하면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그모이드를 하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옵티마이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정확한 코드가 되겠고요.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정확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계 분석 예제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제를 간단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회계 분석은 모델 예측 함수가 이와 같이 선형 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실수를 예측하는 예측 함수고요. 손실 함수는 mean square error이고 학습은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됩니다. 평가 지수는 그 mean square error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습 시간이 1시간, 2시간, 5시간, 6시간, 7시니까 공부를 하면 50점, 55점, 60점 이와 같은 점수가 기록이 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4시간 반을 공부하면 몇 점에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제가 선형 회계 분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와 같이 XY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 모델에서 댄스 레이어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인풋 디멘전이 지금 이 특성 개수가 하나씩 돼 있죠. 샘플당 특성이 하나씩 돼 있으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하나씩이니까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 모델이니까 리니어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설정에서는 로스를 MSE, 민스퀘어 에러로.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 중에 하나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하고요. 매트릭스는 MSE로 하는 거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죠. 학습은 히트 함수로 합니다.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반복 개수, 그 다음에 학습 과정 출력 모드를 설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 처리가 되겠죠.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학습된 모델의 5와 8에 대해서 5와
팔에 대해서 5시간, 8시간일 때 얼마가 예측하는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5시간이면 82점을 예측을 했네요. 그 다음에 8시간이면 106점을 예측을 했네요. 이와 같은 형태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전체에 대해서 X 전체 1, 2, 3, 4, 5, 6, 7 전체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봐라 했습니다. 했더니 48, 56점, 65점, 80점 이와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평가는 evaluate를 하면 됩니다. evaluate x, y를 집어넣으면 얘가 약 오차가 19 정도 오차를 낸다 하고 나오죠. 이때 로스는 같은 값이 되겠죠. 로스 손실함수와 평가지수를 같은 걸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실수형 데이터의 예측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측값이 실수형 숫자가 아니라 두 개의 값을 갖는 그런 이진 분류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예측 함수는요, 선형 예측 함수를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었어요. 새로운 예측 함수 y-hx를 정의를 하고 손실 함수도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같은 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수는 이와 같이 어큐러시 평가지수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예측은 학습된 WP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1시간부터 3시간 공부를 하면 넌패스 떨어지고, 그 다음에 5시간 이상 공부하면 패스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학습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자, 입력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한다는 거죠. 리니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다. MSA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매트릭스는 어큐러시 쓰겠다. 해놓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5하고 8을 넣습니다. 5와 8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5일 때는 0.78, 8일 때는 0.97, 다 만족스럽게 나왔네요. 이래 가깝게요. 그리고 전체를 다 해봤습니다. 전체를 해봤더니 0.1, 0.2, 0.4 세 가지는요. 그리고 여기 뒷값들은 0.7, 0.8에서 만약에 라운드를 집어봤더니 반올림을 해봤더니 000, 111이 나왔죠. 실제 데이터 000, 111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evaluate x, y 평가를 해보면 전부 다 1.0, 100% 다 인식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진 분류의 경우에 이진 분류, 다시 말하면 이 타켓이 두 개의 값을 갖는 그런 데이터셋의 경우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진 분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진 분류 예제를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으로 이진 분류 코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예제를 한번 할 거고요. 다음에 당뇨병 진단 예제를 한번 예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방암 진단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을 가지고 30개 특징 샘플을 갖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 분류 코드 예제. 자, 이와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라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와 같이 특성이 두 개이고 1, 2일 때 0, 0, 0, 또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는 1, 1, 1이 되는 이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데이터셋이 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 함수는 이와 같이 선형 예측 함수를 예측 결과를 다시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어서 만든 새로운 시그모이드형 예측 함수를 정의하고요. 소름실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W와 B를, 여기에 있는 W와 B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그 W와 B를 가지고 예측할 때는요, 어떤 X에 대한 값을 예측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계산된 W, B와 X를 곱해서 이걸 만들고요. 이놈을 시그모이드 함수 다시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계산해야 되죠. 다음, accuracy. 로지스틱의 어큐러시를 또 한번 계산하는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예제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요, 이와 같이 X, Y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평가용 데이터 4개를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모델 생성 부분에서 입력 요 x 원점 쉐입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 2가 되겠죠. 2요.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로지스틱이니까 시그모이드고요. 그 다음에 손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하고요. 어큐러시 매트릭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2000번 반복, 버버스는 1로 하고요. 발리데이션, 지금 만든 이 발리데이션 가지고 성능을 한번 평가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학습이 완료되면 X, 요거 4개에 대한 예측값을 출력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벨루에이트 전체, 이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그 평균을, 정확도 평균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여기서 학습한 내용을 히스트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스토리에 valid accuracy 하면 val accuracy. 자, 요거 val accuracy입니다. 이게 지금 2000번을 반복하는데 쭉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 중에서 max, 가장 큰 값, 가장 크게 인식률이 나온 그 인식률이 얼마인지를 한번, 정확도를 얼마인지를 한번 출력해봐라. 이런 식의 그 학습 중 최대 정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의 파라미터는 3개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model.summary라는 함수가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을 이와 같이 출력을 했죠.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 하나고 학습용 파라미터가 3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인풋 딤이 1로 넘어갔죠. 여기 지금 샘플의 특징수가 2이기 때문에 1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2개 하고 하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W0, W1, X0, X1 형태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B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W 2개에 B 하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샘플 1,1이라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해 보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NP 어레이를 만들고 프리딕트 함수를 호출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0.2가 나왔다, 그런 얘기고요. 또 XVEL0 이런 식으로요. XVEL은 지금 이거죠. 이거의 첫 번째 샘플 1,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프리딕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예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X 데이터, X 밸리데이션 데이터하고 Y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한번 프린팅 해봤다. 당연히 이 데이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X 밸을 프레딕트 했죠. X 밸은 하나, 둘, 셋, 4개 데이터니까 Y 해태에는 각각 하나, 둘, 셋, 4개가 예측되어 나오겠죠. 다음에 이 값을 반올림했네요. NP 라운드로. 그랬더니 0, 0, 1, 1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에 평가용 데이터 X하고 Y를 evaluate 함수를 통해서 전체 성능, 정확도를 평균 정확도를 계산을 하겠죠. 그랬더니 1.0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만들어진 Y벨에 대한 해트값,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NP 라운드하고 반올림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 값과 Y벨과의 같냐고 그랬죠. 이것과 같냐는 것이죠. 같으면 1, 1, 1, 1, 틀리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 1, 1, 1이죠. 1, 1, 1에 대한 평균을 취하니까 1.0이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0이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1, 1, 1, 0이 될 거니까 이것은 4분의 3 이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어떤 그 X벨, Y벨에 대한 정확도를 계산해야 되겠다. 그럼 간단하게 evaluate 함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달리 말하면 evaluation 함수 속에서 연산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평가 정확도를 얼마나만큼 잘 예측하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왔죠. 이거는 로스입니다. 로스고요. 이것은 ACC입니다. 이렇게 에밸류하면 두 가지를 같이 출력을 합니다. 다음에 또 요거요. 평가형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계산. 그럼 1.0이 나오고 로스가 이만큼이 나왔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웨이트. 지금 요 로지스틱 모델은 W0, W1, X0, X1. X가 특성이 두 개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B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웨이트가 두 개가 있고 B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어 제로에 get weights 하면 W0, W1이 리턴이 되고요. 또 B가 이렇게 리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W0와 W1을 학습하고 B를 학습해 봤더니 그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죠. 학습된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도 이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 valid accuracy 학습 과정 아까 2000번 반복하면서 학습하라고 그랬죠. 쭉 하면서 계속 valid 데이터의 인식률을 쭉 리스트로 만듭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정확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1.0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학습을 한 후에 그 모델의 성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뇨병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당뇨병 데이터셋은 여기 보면 diabetes.txt라는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일에 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부터 먼저 보면 특징이 몇 개죠? 특징이 8개고요. 이런 특징의 데이터에 대해서 암이다. 이런 특징의 데이터는 암이 아니다. 0, 1로 만들어진 이 타켓 Y하고 여기 X라는 특징들이 이와 같이 들어있는 759개의 샘플들로 된 8개의 특징과 759개의 샘플로 된
데이터가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로 로딩을 하죠. 다음에 이와 같은 것으로 슬라이싱을 합니다. 이 말에 의미는 이 읽어진 XY 중에서 모든 열과 마지막 컬럼까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슬라이싱이 돼서 X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1은 제일 마지막 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Y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XY를 만들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요. 그 XY를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학습용 569 샘플, 테스트용 190 샘플로 만들어졌죠.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댄스 레이어로 자, 인풋은 몇이죠? X 쉐입 1했네. 몇 개입니까? 8개였죠. 8개요. 그 다음에 이것은 출력은 지금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니까 시그모이드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스 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은 SG,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로 하고요. 자, 학습하는 방법도 아까 똑같습니다. 학습 데이터, 반복 횟수, 출력 모드, 그 다음에 이걸로 평가 그 데이터로 평가를 하라. 학습하면서 계속 평가하면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모델의 구조입니다. 모델의 구조예요. 보시면 9개다. 왜 그럴까요? 특징이 8개 있었죠. 특징이 8개니까 W0, W1, W7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X0부터 X7까지 될 거고요.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이 8개와 바이어스 하나가 있어서 9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학습되는 과정에서만 출력된 결과를 보면 로스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어큐러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이 정확도가 이렇다는 거고요. 밸리드 데이터에 대한 학습률이 이렇다는 것이죠. 로스하고 그 다음에 인식률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변해가면서 로스가 점점 0.36에서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군요. 여기 로스가 이거냐. 0.83에서부터 0.4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인식률이 36%에서 76%까지 쭉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로스는 줄어들고 인식률은 좋아져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몇 번? 1000번까지 합니다. 1000번까지요. 그리고 이제 ACC 트레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 얼마가 나왔나 했더니 76%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로스하고 인식률하고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 건 0이고 뒤에 건 1이죠. 그래서 뽑아낸 겁니다. 인식률을. 또 평가용 데이터에 대해서 인식률 82%가 나왔네요.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의 최대 인식률, 평가용 데이터에 대한 최대 인식률을 각각 76%, 81%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만들고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방암 진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유방암 진단, 주제는 위스콘신 유방암 데이터셋에 대해서 댄스 모델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우리가 전에 기계학습에서 배웠던 선형 모델 주제에서 배웠던 이 리그레이션 모델을 생성해 가지고 성능 한번 비교해봐라. 데이터셋은 지난 기계학습의 선형 회계에서 배웠던 데이터셋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데이터와 그 다음에 타켓을 가지고 훈련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를 각각 만들어라. 다음에 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방식이죠. 자, 인풋 디멘션은 뭐냐? 이건 30이잖아요. 30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요. 출력은 하나로 하고요. 시그모이드 해야 되겠죠.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 지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피트 해서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켜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고 그거의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를 확인해 봤죠. 자, 그럼 두 개,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댄스를 이용한 두 개의 인식률을 한번 비교해 봐라. 이것이 마지막 유방암 진단 문제에 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완성을 해서 레포트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